연봉이 아주 낮아요. 소니에 들어간다 해도요 25만 낸 대기업인데 장인 전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마인드가 많이 없어요. 지금 그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고야, 오사카 30%는 빈집이에요. 그냥 무료로 주겠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필요 없다,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20세기의 나쁜 기업의 성격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IMF로 한국에서는 사라진 것이 있어요. 연공 서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월급이 많아진다, 이 말을 모르는 한국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임금은 굉장히 낮고 계속 회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에 권노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열도 생겨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회사 안에서 월급이나 연봉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본 기업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요. 또 하나는 전신고용제도. 그러니까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 이것도 한국은 IMF 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 그러한 전신고용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연봉이 아주 낮아요. 소니에 들어간다 해도요 25만 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대기업에 들어가도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재가 유출되는 그러한 문제를 요새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상이 그대로 한국 쪽에서 따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IMF 때 완전히 일본하고 한국 다른 시스템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IT라는 곳으로 현재는 AI로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통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과거 20세기의 성공 사례, 그러니까 그거는 IT라기보다 개인적인 기술, 장인 전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20세기까지는 그런 것으로 일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AI나 IT를 흡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 경제가 되었는데 일본은 그거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마인드가 많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정권에서 한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 경제는 계속 과거 몇십 년에 걸쳐서 발전 상승해 왔어요. 주가 부분도 그렇고요, R&D 부분도 그렇고, IT 부분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네, 일본 경제는 거기에 비해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옛날 그대로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바쁘다. 옛날에는 미국 다음에 G2였죠. 그러나 2010년에 중국한테 주어를 당해가지고 지금 G3가 돼가지고요. 몇 년 후에는 독일한테 주어를 당할 수가 있다. 그러한 현재의 전망이 나와 있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도약시키는 힘이 지금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의 경제 대국, 한국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경제 대국,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1800년대 말에는 기차, 중기기관차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의 금속공학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가지고 철이라든가 그런 것을 녹여서 간초를 만들거나 이러한 것이 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거죠. 타임 렉이라고 하죠. 일본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50년, 60년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 젊은 사람들의 활력이 많이 한국보다는 없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65세 이상의 일본의 인구가 거의 30% 수준입니다. 15살부터 65세까지가 이게 노동인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 노동인구가 일본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은요, 그러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가속화되어 있어요.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본보다는 젊은 사람들, 노동 인구가 많다. 저는요, 바블이 붕괴되기 이전에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88년이니까요. 그러나 바블이 쭉 생겨나 있는 그때는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5년에 브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엔고가 되었기 때문에요. 3년간 일본에서는 굉장한 바블이 생겼습니다. 도산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엔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엔고에 굉장한 혜택을 입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엔고로 엄청나게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엔이 비싸졌기 때문에 당시는 그 도쿄의 집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까지 일본 사람들 전체가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세계의 옥션에 일본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문화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옥션의 물건도 일본인들이 많이 사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91년에 일본의 바블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불과 5년, 6년 정도는 현재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하게 부자 나라 일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91년에 일본의 전체적인 땅값이라든가 예를 들면 일본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임대주택 같은 것인데 일본에서는 1평방미터당 오르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봐도요. 91년에 최고였어요. 그 이후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91년의 수준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도쿄라든가 나고야, 오사카 이게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본식 아파트도 30%는 빈집이에요. 물론 지금도 집값이 비싼 데는 그 중심부, 도쿄의 중심 비싸지만 조금 도쿄라고 해도요. 주변에 가면 싼 집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빈집 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빈집만 그냥 모아놓고 파는 사이트예요. 적당하게 가격을 매겨가지고요. 1,000만엔짜리도 있고 500만엔,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또 싼 것도 있고. 그런데 폐견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빈집 뱅크에는 없습니다. 빈집 뱅크에서는 그런 것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빈집 매칭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매칭이니까 빈집을 내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얻고 싶은 사람을 그 맺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빈집 뱅크라고 하면 이것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매칭 사이트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중개를 그냥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폐갱 혹은 용 그냥 무료로 주겠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무료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를 갔다. 그리고 오지에 있다. 가장 가까운 역까지 뭐 2km나 있다. 교통수단이 거의 없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100엔이라고 해도 그냥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포로 갔는데 이거 살 수가 없다.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100엔으로 얻었다가는 한국 원으로 뭐 1억 들어갔다라든가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수리해야 되니까. 그래도 좋다라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수리도 하고 거기서 카페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카페가 있구나 들러주는 그런 분위기를 나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백엔 집을 얻어가지고 수리를 해요 또. 그런데 그 백엔이나 용으로 내놓은 집을 보러 갔더니 너무너무 깨끗한 집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놀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깨끗한 집을 그렇게 싸게 내가 받아도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그런 싼 집을 얻고 싶으면 빈집 매칭 사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감소돼가지고요. 거의 폐허화된 마을이라든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빈집이에요. 거기서 또 살려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용으로. 문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은 일본은 먼저 아파트라든가 집을 짓고 후 분양, 나중에 파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분양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분양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먼저 하죠. 근데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일본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물론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고요. 일본에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특히 월세로 조금씩 얻는 이익 정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은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이런 거 많이 얻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일본하고 한국의 다른 부분은 한국은 서울 집중 그러한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히 중심의 강남의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도쿄 1국이 아니라 나고야하고 오사카라는 그러한 3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도쿄에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주변에 베드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위해서 도쿄를 빠져나가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도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현재까지 있었다. 물론 중앙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잖아요.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지 벌써 그러니까 15년 정도가 됐잖아요. 한국은 지금부터 1, 2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게 한국이잖아요. 앞으로 10년 또 15년이 되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 한국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전체적인 출산율이 1.2에서 3, 4 정도가 되는데 한국은 0.7 혹은 0.8 정도. 그리고 서울만 보면 0.5래요. 그게 가속화가 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도 내려가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은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노인이 되기 이전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일본인들은 준비를 좀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준비를 못하는 문화적인 요인이 좀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돈을 쓰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기까지 혹은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이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일본은요 20살이 되면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20살이 됐는데 혹은 대학교 졸업했는데 집에 아직 있다. 그러면 집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미국 스타일이죠. 일본은. 한국은 아직은 그 유교적인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부담이 굉장합니다. 한국은.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인생관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제 노후를 40대, 50대, 적어도 50대쯤부터는 준비를 잘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돕는 것은,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노년이 된 부모님으로부터 돕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됐어요. 옛날하고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소양화, 일본화가 됐습니다. 마인드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여서 아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비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제도적인 잔치가 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러한 법적인 잔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교적인 문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국가로서 법적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